자, 이번 시간은 제2절, 제229페이지 등기 실행 절차. 자, 보시면 등기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아요?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한 다음에 등기부에 이제 무엇을 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죠. 그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각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신청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첨부 정보, 신청 정보에다가 플러스 첨부 정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딱 받아요. 그럼 이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거죠. 접수 효과는 접수를 무엇했을 때? 받았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일 때는 저장됐을 때 무엇이 된다? 접수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3번에 1번에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죠? 의의 그 보시고요. 접수 시기가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관이 접수를 받으면은 접수하면 신청서에 접수일자, 시각에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죠. 저장됐을 때더라. 접수 시기 보면 접수 시기만 보시면 돼요. 접수 시기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장된 때. 즉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무엇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 이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접수할 때. 그죠? 접수한 때 무엇이 발생한다? 접수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효력 발생 시기고요. 수령증의 교부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무엇해야 된다? 교부를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수령증을 교부하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하면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등기관의 조사, 기입, 교합 이렇게 했는데 접수를 받으면 이제 무엇을 해요? 접수를 받으면 이제 심사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교재 없는 내용을 하나만 정리를 하게 되면 접수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접수에서 우리가 동시에 등기를 무엇하면 동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하잖아요.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하는데 등기법상에서 그러면 등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신청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매에 대한 거 설명했을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설명했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는 동시에 신청하지만 별개의 서면으로. 기억나시죠? 동시에 별개.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 등기도 동시에 하는데 얘하고 공통점은 동시에 한다라는 게 공통인데 차이점은
이것은 별개의 서면으로 하고 얘는 동일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신탁 등기는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나 더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집합분,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일부만에 대해서 여기 A가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어떠한 등기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여기 B, C, D, E, F 이들하고. 근데 만약에 이들이 안 하게 되면 이 A가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대위해 가지고 대위에서 이 표시의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얘도 동시에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이제 심사를 이제 심사를 하는데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등기법 제29조,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만을 29조만을 가지고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29조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29조는 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11가지에 대한 11개에 대한 가가사유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11개에 대한 가가사유가 존재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만 등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그 심사의 권한은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관의 심사 권한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2번에 보시면 형식적 심사, 등기소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인계받은 등기관은 등기신청 사건 서류를 조사하는 데 주로 등기신청 서류만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사이에 그럼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하는데 요 사이에 무엇 할 수 있냐면은 등기신청인이 취하할 수가 있어요. 각하는 누가 하는 것이다? 요 각하는 등기관이 심사를 하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취하는 누가 하는 것?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취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인이 그 스스로 등기를 철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등기가 마치기 전까지. 등기가 마치기 전까지만 무엇하면 돼요? 등기 신청을 무엇하면 된다? 취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취하할 때는요. 만약에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했잖아요. 공동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취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단독으로 취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한다 그래서 취하는 신청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독을 했으면 단독으로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 돼요. 어느 일방이 취하할 수 없다 이겁니다. 또한 등기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기 신청 취하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 신청 취하도 대리인이 취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할 때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좀 취하를 할 때는요. 취하를 하고자 할 때는 방문 신청. 우리가 등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죠. 방문을 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취하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신청일 경우에는 취하 정보를 제공하면 돼요. 취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취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30페이지 보시면 취하에 보시면 철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전자신청을 할 때는 취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거기 교재 나와 있듯이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 되더라 이겁니다. 규칙 제51조에 보시면 언제까지 하자? 마치기 전까지 하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방법에 따르는데 뭐를 제출하자? 치하서를 제출하자. 근데 2번에 보시면 전자신청일 경우는 치하 정보를 송신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1번 밑에 이제 예규를 보세요. 예규를 보세요. 등기 신청을 치하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인이 치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치하할 때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가에 써 있고요. 나를 보시면은요. 대리인이 치하할 때는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만의 위임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치기 전까지 하자. 그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6번째로 우리가 등기 신청 치하는요. 전부도 치하를 할 수도 있고 일부 치하도 가능해요. 전부, 일부 치하도 다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처리하였다면 처음부터 등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치하를 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다 무엇한다? 모든 서류 전부 다 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환부한다라는 거. 각하할 때는요.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아요. 각하할 때는 신청서는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만 돌려주는데 치하를 할 때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준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거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보정이라는 게 또 나오죠. 보정. 보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의 기록 심사를 딱 하다 보니까 흠결이 있더라 이겁니다. 흠결이. 그러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당일 보정이 가능하면 당일 보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등기 신청인에게 이거 뭐가 잘못됐으니까 보정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정 명령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따라서 보정 명령 없이 그냥 각하를 해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자, 보정 보세요. 1번에 등기관은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당일에 다음 날이래. 다음 날.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보정이 될 수 있으면 무엇 할 수 있다? 각하를 하지 않는다 이거. 보정 통지가 의무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즉 보정 명령 없이 각하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정 명령을 내릴 때는요. 전화로도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하고 모사 전송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죠. 보정의 통지는 구두, 전화, 모사 전송 방식에 의해서 해왔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건 처리 현황, 등기 완료 통지서 열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 전송,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각하사유를 보시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정에 이행하고 조치는 한번 보시고요. 이행 쪽에 한번 보시면은 보정은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하고 법무사일 경우에는 사무원이 신청도 할 수 있고 보정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정에 이행해 보시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변호사 등의 사무원이 무엇 할 수 있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얘를 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각하사유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다?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1호는 무엇이다? 1호는 관할 위반이고요. 1호는 관할 위반에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호는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밑에 규칙제 52조 해가지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잠깐 보면은요. 1번은 뭐냐면 다 중요해요. 1번은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2번 특약사항의 근거가 없는 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3번 대지권 됐을 때 분리처분이 안 되는데 분리처분을 위반한 거. 농지의 전세권. 그 다음에 일부 지분의 보존 등기. 상속인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9번 중복 등기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9번까지 10번은 뭐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읽어보시고 1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가 3번하고 5번 정도만 뺀 나머지는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꼭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나중에 요거 다시 한번 2호는 우리가 그 심화학습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호. 이 3호가 바로 뭐냐면은 등기 신청에 신청의 권한이 없더라 이겁니다. 신청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호가 바로 뭐냐면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가 되는 거고 5호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쭉 와서 몇 호까지 있어요? 쭉 와서 11호까지 있더라 이겁니다. 11호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관은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관은 각하를 해야 되는데 232페이지 각하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어떻게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는 결정서를 써요. 결정서를 써가지고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합니다.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하고요. 즉 1호에 해당되느냐 2호냐 3호냐 4호냐 5호냐 11호냐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하는데 그래서 결정서 원본 이 결정서 원본은 편철을 해놔요. 결정서 원본은 편철을 하고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에게 무엇한다?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본은 묶어놓고 등본만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는데 이때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할 때 같이 신청서 이외의 서류도 환부해 준다 이겁니다. 뭐는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취하할 때는 모든 거 다 돌려주는데 각하할 때는 이거 빼고 돌려주더라. 이거 빼고. 아시겠죠? 이거 빼고 돌려준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로 오시면 기입이라고 나오고 기입 순서, 교합 순서, 교합의 효과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입 순서는 기록을 해주는 거죠. 기록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기록은 접수 순으로 접수 순서대로 기록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입의 나점 기입에 보면 2의 기입 순서에 보시면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넘겨보시냐면은 245페이지 그거부터 먼저 하고 보자고요. 자, 각하를 하게 되면 이제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록을 적극적 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을 한 것을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를 한 것을
각하를 한 것을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극적 처분. 그럼 처분이 무엇하면 이 처분이 부당했을 경우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부당을 했을 경우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게 각하 쪽에서 얘는 이쪽에 해당되면 뭐를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겠죠. 각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 실행이 돼버렸어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을 때 그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딱 자르는 거죠. 만약에 1호와 2호에 해당이 돼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실행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더라 이겁니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해요. 직권 말소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3호 이하는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3호 이하는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지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이의 신청에 와가지고요. 이의 신청. 기록을 한 것을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한 것을 부당이고요. 적극적 부당일 때 이의 신청하면 되고 각하를 한 것을 소극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소극적 처분이 부당했을 때 무엇을 한다? 이의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 한번 써놓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적극적 처분은 실행한 건데 그럼 이 부당하면은 기록이 부당한 거죠. 기록이 부당한 거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말소를 해달라고 무엇을 신청한다?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처분은 각하를 한 것인데 소극적 부당은 각하가 부당한 거죠. 그럼 각하가 부당했으면은 무엇 해달라고? 등기부에 실행해달라고, 기록을 해달라고 무엇을 신청한다? 이의를 신청하는데 요 이의 신청에는요.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더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내가 이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과 상관없이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이의 신청은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즉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 해서 등기관의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그 사유는요. 실행된 등기가 원래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실행이 된 거잖아. 그럼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몇 호하고 몇 호에 한해서만 이렇게 1호하고 몇 호에 대해서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각하가 부당이 돼서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는 있다 없다? 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어요. 그럼 등기 신청인이 판단하기를 이거 부당한데 그러면 그냥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실행을 했을 때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몇 호에 한해서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이의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는 안 돼요? 제3자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하가 부당했을 때, 즉 소극적 부당일 경우에는 누구만이? 등기를 신청한 사람만이 이의를 삼을 수 있고 제3자 안 돼요. 다만 이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를 신청을 하는데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의 신청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안 되는 거고 이의 신청은 어떻게? 이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하는 거냐면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해요? 법원에다가. 그러나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해요? 등기소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어. 그럼 왜 이의 신청서를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등기를 각하를 하고 실행을 한 것은 누구예요? 등기관이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등기관이 조치할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등기관이 조치할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두 개로 나눠지겠죠. 여기서도 O와 X, 여기서도 O와 X. 자, 무슨 의미냐면은 등기관이 이의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의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여기는 기록이 부당하면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았는데 그것을 등기관이 받아준 거죠.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하면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각하가 부당해서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삼았으니까 이때 등기관이 받아들인 거니까 등기부에 무엇 해주면 돼요? 등기부에 이를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죠.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죠.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무엇을 한다? 송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송부하더라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한다 이거예요. 법원에서. 여기서도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기각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기각 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A가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A가 이제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렸어요. 근데 A가 판단하기를 각하가 부당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등기부에 무엇 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뭐를 신청을 해요? 이의를 신청을 합니다. 이의를.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등기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법원까지. 그럼 법원에서는 저당권 등기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한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잘된 건 잘못된 건지. 근데 실행이 판단하는데 어떤 시일이 걸리니까 지방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저당권 등기, 각하 결정된 이 저당권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라고 명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명령의 등기 첫 번째 하나 나오는 겁니다. 결정 전에 무엇을 내린다?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 그러면 각하 결정이 부당한 거잖아. 그러면 등기 무엇해라? 기록해줘라. 기록해줘라. 옛날로 따지면 기재해줘라 이거예요. 기재 명령을 내리면 된다. 기재 명령을. 기재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딱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는데 어디에다 통지해주면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통지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이 신청인은 또 재항고에 또 재항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요? 등기관에게 기각 결정을 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등기관에 통지하게 되면 더 이상 이 가등기는 의미가 없죠. 더 이상 이 가등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2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해버린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해버리더라 이겁니다. 두 개 나왔어요. 법원의 명령에 느끼는 총 4개라고 말씀드렸죠. 2개 나왔죠. 가등기 명령하고 뭐가 나왔어요? 기록 명령. 2개가 나왔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록을 한 것을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당했어요. 말소의 이의를 신청했어. 쭉 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법원에서도 결정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렇게 보면은 현재 1번의 전세권 설정이 A명으로 됐는데 이것이 부당해가지고 이 전세권 등기가 실행된 것을 이 전세권 등기가 기록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말소의 이의를 신청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실행된 등기가 있으니까 현재 요 실행된 등기에 말소의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기하게끔 명령을 내려요. 그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린다? 부기등기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 얼마? 1-1 해가지고요. 말소에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이렇게 부기하게끔 부기등기 명령을 딱 내립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소의 이의를 받아들인 거니까 말소하라고 뭐를 내려요?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의 느끼는 총 4개죠. 하나, 둘, 부기등기 명령, 말소 명령. 4가지. 이 4개만이 법원의 무엇이다? 명령의 느끼더라 이겁니다. 기각하면 똑같이 통지를 해주는 거야. 통지를.
그 말소 명령이 내려서 이게 말소가 됐어요. 말소 명령에 의해서. 말소 명령에 의해서 이게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얘는 직권말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해갖고 등기 통지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 등기는 제대로 된 거니까 부기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결국은 뭐냐면 법원에서 결정 전에 부기등기 명령을 내렸고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을 내렸죠. 이 부기등기 명령하고 가등기 명령은 결국은 등기관이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이제 교재 보시면 245페이지 의의를 보시면 맨 위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3번 등기관의 조치 이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상당한 처분을 하라고 나오죠. 그에 해당하는 처분하는데 직권말소고 여기는 뭐예요? 기록인데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하자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요. 집행부 정지라고 써 있죠? 이거죠. 이에는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결정과 항고는 요거죠.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를 한다 이거죠. 통지를. 그럼 이의신청인은 항고에 또 재항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처분 전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뭐를 내릴 수 있다?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이거죠. 받아들이면 말소 명령하고 여기서 또 뭐를 해요? 기록 명령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예규에 보시면은요. 예규 쪽에 보시면은 제1조에 보시면 이의신청은 247페이지 이의신청은 구술로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것이고 3번 기간의 제한이 없고 따라서 언제라도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4번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 없고 제2조가 되겠죠. 이의신청인 보세요. 각하를 결정했을 때는 누구만이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누구난데요? 제3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행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3자도 가능한데 그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가 그 박스에 하얗게 박스 그려져 있죠. 그 1, 2, 3, 4 그 부분이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1번에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2번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등기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3번 역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말소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4번 나중에 한번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3조까지만 볼까요? 제3조 2의 사유죠. 사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라는 거야? 사유가 없다라는 거. 특별한 제한은 없이. 즉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라도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실행이 부당했을 때는 몇 호에 한해서만 1호와 2호에 한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2, 3년 주기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26회 때 한번 나왔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꼭 기억을 하십니다. 이의 신청. 그래서 쭉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겨오시냐면은 235페이지. 235페이지로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딱 실행을 하게 되면 후속 조치할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후속 조치할 게 있는데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것이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 첫 번째는 뭐냐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통지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가 완료된 사실,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줘요.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과세 자료를 제공해준다. 과세 자료. 자, 첫 번째 이제 등기필 정보의 작성. 등기필 정보 작성.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을 하는 것, 누가 작성을 해서 통지를 했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무엇하면 기입이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준다 이겁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고요.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권리의 설정, 권리의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할 때 무엇을 만든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이거 쭉 나왔었는데 보존과 설정과 이전은 무슨 등기에 해당이 돼요? 보존과 설정은 기입 등기잖아. 기입 등기할 때 뭐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또한 설정과 이전의 경우는요. 공동신청이 기본적으로 설정과 이전은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어요. 즉 그래서 설정의 가등기라든지 이전의 가등기를 할 때도 역시 등기필 정보를 무엇한다? 작성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권리자를 추가를 하는 경정등기하고 그 다음에 변경등기할 때 만들어줍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어차피 관공서는 신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을 하는 경우는
이 권리자 때문에 그때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권리자를 추구하는 경정. 이 부동산을 A하고 B하고 무엇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이 등기를 다 해야 되는데 B가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A가 할 수 있는 조치는 B가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A와 B가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리자가 추가됐잖아. 이때는 중요한 것은 역시 부기 등기를 합니다. 이럴 때 무엇을 준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은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예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유자가 A하고 B가 있는데 합유자가 한 명 추가됐어요. 이렇게 합유자가 이렇게 추가됐어요. 이렇게 합유자가 추가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합유 등기할 때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만 써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그냥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맞춰지면 이거를 작성을 해서 통지한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시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관공서일 때 관공서가 무엇할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촉탁할 때는 만들지 않는다 그랬잖아. 다만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만들어. 요게 우리 교재에 보면 니은에 있는 거예요. 니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작성을 해서 권리자한테 주는데 권리자가 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억이죠?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디귿부터 이제 요게 니은이죠. 요게 기억이네요. 디귿 쪽에 보시면은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필증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제출을 할 수 있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을 할 수 있는 등기 필증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승소한 의무자에게 필증을 주지만 그것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채권자 대위 신청했을 때도 만들어주지 않고요.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할 때,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쭉 나와 있죠?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통지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방문. 방문 신청일 때의 방식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전자 신청일 때는 방문 신청일 때는 그냥 서면으로 무엇하면 돼요? 그냥 통지서를 무엇하면 돼? 등기필 통지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일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송신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통지 방법의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써있냐면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할 때는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무엇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만들어주는데 권리자를 위해서 할 때는 만들어주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쭉. 오른쪽에 등기 완료 통지라고 나와 있죠. 6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신청인 및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등기 완료 통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기 완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누구한테 통지해 주는 거냐면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해주고 그 등기가 된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경우. 어? 등기 명의인이라고 할까요?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줍니다. 등기 명의인에게. 이게 더 편하겠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다시 앞에 보세요. 등기관 237페이지 맨 밑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누구에게? 신청인 또는 다음에 어느 하나. 그 다음에 어느 하나 다음 페이지 그 박스에 쳐져 있는 거. 다음에 어느 하나 요 박스에 쳐 있는 게 요거더라 이겁니다. 그걸 다 읽어보시면은요. 결과적으로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넘겨줬다 이거죠. 의무자가 권리자가 협력하지 않아 가지고 권리자가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권리자가 안 가지고 가게 되면 의무자가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를 넘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누구 명의로 등기돼요? 그 패소한 등기 권리자 명의로 등기되잖아.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돼요. 채무자 앞으로. 그럼 그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피대위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권에 의해서 무슨 등기 했을 때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 명의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 신청에서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의무자. 즉 등기필증을 잃어버리면 직접 출석을 하면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등기 완료되면 의무자에게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관공서가 촉탁할 때 만들어주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겨서 241페이지로 보시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 이렇게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제공 나와 있죠. 자, 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 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A고 대장상의 소유자도 A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에 관한 무엇을 했을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으면 그 사실 어디에다가 지적공보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5번까지 있으면 앞에 다 뭐가 써 있어요? 소유권 써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럼 답이 뭐예요? 소자가 앞에 안 들어가는 거 쓰면 돼요.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왜 그러면 그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왜 통지를 하지 않느냐? 왜 통지를 하지 않아요? 대장에는 소유자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앞에 다 소자가 들어가요. 소유자가. 그러면 뒤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가등기, 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이들이 틀린 것이다. 얘네들은 소유자 바뀌지 않잖아. 얘네들 왜 통지하잖아요?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으니까 통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자료 제공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포함해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과세자료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어디서부터 한 거예요? 접수. 접수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저장됐을 때.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표적으로 등기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거. 심사 권한은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갖고. 각하를 하기 전에 취하할 수 있죠? 취하 신청인이 하고 마치기 전까지 하고 공동이면 공동으로, 단독이면 단독으로. 대리인이 취할 때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고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고 방문일 때는 취하서 전자일 때는 취하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의 인증을 받아야 했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라는 거. 모든 서로 다 돌려준다라는 거. 각하를 해야 되는데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는데 각하 사유임에도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했을 때 1, 2호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고 3호 이하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거 쭉 정리를 하시고 이의 신청에 대한 거 정리하시고 등기필 정보 작성, 완료 사실 통지, 변경 사실 통지, 과세료 제공.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정리가 아마 될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경정 등기, 변경 등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